하여튼 봅시다. 뭐 이거 풀어봅시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이 인테그레이트 덤프랑 메시드 필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내가 설명을 막 자세히 했는데 몇 명 학생들이 뭐 질문을 하더라고. 그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 이해를 하니까 그 정도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내가 이걸 이제 퀴즈로 문제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이거 기말고사에 내가 그대로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이거. 그대로 높아. 이거 뭐 좀 약간 ST를 바꿔가지고 이거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2번부터 봅시다. 2번. 다음을 구하시오. expectation, NT의 expectation 하면 이건 제로야, 제로. 그냥 제로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2분의 N0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돼요. 이거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안 와닿을 거야. 이게 왜 2분의 NT랑 뭐 NT가 뭐 제로 된다, 뭐 그냥 이거 expectation 구하면은 평균이 제로 된다라는 건 뭐 알겠어. 이거는 모든 T에 대해서 이거 다 제로가 된다는 거야. 뭐 그건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모든 T에 대해서는. 그 2번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가 사실 좀 약간 이 물리적 의미가 있거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뭘 말하느냐, 이 물리적 의미가 뭐냐. 라는 건데,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NT라는 거하고 N타우라는 거하고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평균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이거는 지금 NT와 N타우가 N타우가 얼만큼 비슷한지 뭐 비슷해. 이게 결국 이 평균값 곱했을 때 평균값이야. 사실은 평균값이 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이거는 지금 NT하고 N타우 사실 같은 건데 NT 아규먼트를 이거는 그냥 같은 건데 이 같은 거야. NT랑 N타우는 같은 거야. 같은 신호인데 같은 신호라고 해야 되겠네. 같은 신호. 노이즈 신호인데 T라고 한 거로 하나는 타우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신호가 요렇게 있으면은 요런 거 있으면은 어떤 이게 뭐 전체로 보면 T지만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여기서는 T가 어떤 특정 순간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사실 특정 순간이라 하기도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요거랑 뭐 요렇게 뭐 T하고 이 타우하고 요렇게 될 때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 왜 이게 델타의 이렇게 NT 타우냐? 델타의 특징이 뭐야? 델타 T 마이너스 타우라는 게 뭐야?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돼? 응? T하고 타워하고 다르면 어떻게 돼? 0이지. T하고 타워하고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값을 가진다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적분 무한대가 되는데 실제로 이 무한대는 왜 그러냐면 이게 타우라는 게 이 델타라는 게 늘 인테그랄하고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이게 인테그랄 했을 때 0보다 굉장히 작은 거, 그러니까 0보다 굉장히 큰 거, 요렇게 해서 델타 t가 dt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값이 나오려면은 이게 1이 나오는데 값이 나오려면은 요게 적분 구간이 굉장히 작잖아. 적분 구간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요게 무한대로 가야지 이게 1이 나와. 이게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는 거야. 이게 무한대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왜 그러면은 t하고 타워하고 다르면 0이고 t하고 타워하고 이게 같으면 어떤 값을 가진다 이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평균값이 이게 t랑 이게 t와 타우일 때는 일때만 어떤 값을 가지고 다르면은 t가 타우이면은 0이라는 말이거든. 0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은 NT라는 거하고 N타우라는 거 이게 만약에 T가 다르다. 어떤 내가 보는 어떤 그 시점이 다르다고 하면은 두 개의 익스펙테이션이 제로라는 거야, 이게. T가 타우가 아닐 때는 제로라는 거야.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움직이는데 T가 이게 좀 약간 이해하기는 힘든데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순간이 있잖아. 요거랑
이렇게 조금만 달라지다 하더라도 조금만 t를 예를 들어 이거 1초고 뭐 1.1초라 하면은 이 두 개를 조금만 내가 다르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 두 개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 말 자체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expectation nt하고 nt 이렇게 두 개가 같다. 같을 때만 어떤 값을 가진다는 거야. 같을 때만 어떤 값을 가진다라는 거야. 이게 이거일 때만 이게 t하고 타우일 때만 값을 갖는다 이 말이야. 당연히 같으면 어떤 값을 가지겠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떤 시그널 두 개를 곱했을 때는 반드시 이게 뭐 nt가 0이 아닌 이상은 nt가 0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는 이상 제곱을 하면은 어떤 값을 가질 거라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다 요거지. 요거 nt가 요렇게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0이 돼 버린다고. 서로 전혀 이게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조그만 t를 내가 잡다 하더라도 이게 전혀 관계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좀 약간 여러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제 랜덤 프로세서라는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뭐 한 학기 과목이에요. 근데 지금 뭐 안 되니까 요게 nt n 타우는 2분의 n 제곱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이 물리적 의미가 대충 그런 의미다. nt라는 게 시간만 조금만 변화해도 이게 전혀 콜레이션이 없다. 라는 것만 생각해주고 뭐 하는 거고. 하여튼 뭐 1번 돌아갑시다. 1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호가 이제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는 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돼. 인테그리티 덤프랑 메스트 필터랑 요 두 개를 이제 고려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보낸 신호가 이렇게 보내야 되지. 이렇게 0부터 TB 사이에 앰플리튜드가 A인 거. 뭐 TB라고 했나? TB라고 했네. 이렇게 일 때 처음에 인테그레이트 덤프는 어떻게 돼? 인테그레이트 덤프는 그냥 인테그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0부터 TB 사이에 인테그럴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메타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뭐 1번이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예, 그거는 메스트 필터는 K-베이 S의 TB-T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K-베이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0이고 TB의 앰플리튜드가 KA가 되겠지. KA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럼 요 지점 이거 이렇게 하자. 요 지점 1번 지점, 요거는 이제 2번 지점. 사실 요 그림은 요렇게 빈칸은 요렇게 돼야 돼. 빈칸 여기 빈칸에다가 각각을 그려 넣으라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 요게 들어가는 게 요걸 말하는 거. 요거 인테그리 덤프에는 요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메스트 필터에는 요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요 지점에서의 이제 이게 S0 더하기 N0를 구해보고, 여기도 이제 S0 더하기 N0인데 다르게 한다고 S1 더하기 N1 이렇게 합시다. 이걸 두 개를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는 신호는 똑같거든. 뭐냐면 RT가 들어온다고. 여기도 RT가 들어온다고. RT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RT는 어떻게 된다고? ST 더하기 NT가 되는 거지. 이게 ST 더하기 NT 이렇게 되니까 S0하고 쭉 RT가 이걸 쭉 연결될 때 이게 보면은 1번 인테그리티 덤프에서 S0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TB 사이에 ST를 DT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ST를 DT 한다. 생각해 보면은 ST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게. 0부터 TB. 그럼 요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수식으로 나타내면. 문선아, 네. ST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이거? 0부터 TB 사이에 어떻게 나타내, 이게? 아니, 0부터 TB 사이에 1차 함수로 쭉 증가하잖아. 앰플리튜드가 A고 TB 동안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아니, 지금 이 1차 함수 내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 1차 함수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게 TB고 앰플리튜드가 A일 때 우리 어떻게 나타내냐고, 이 T로 할 때. AT입니다. AT라고? 어,
아니 지금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t에 대한 1차 함수잖아 이게.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만약 이게 x축이고 y면은 이 어떻게 이 y는 이 그래프 어떻게 돼? 기울기가 1이면 어떻게 돼 이거? y는 x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기울기가 이건 뭐야? 기울기가 뭐야 이게? tv분의 a. tv분의 a가 기울기고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이게 지금 x축이 뭐가 되는 거야? t잖아. 그럼 어떻게 y는 뭐가 되는 거야? t 이렇게 되지. tv분의 at 이렇게 된다고. 0부터 t가 tb 사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 제로라고. 이렇게 된다고. 어? 그러면 여기에서 st를 여기에 넣어야지 이게. st가 0부터 tb 사이 여기 되니까 이걸 여기 집어넣는다고 이게. 집어넣는다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 이게? st를 이제 요까지만 구해야 되는데 뭐 요걸 더 당하면 STB에 요까지 구해 봅시다. 이건 TB분의 A의 T의 DT가 되는 거고, 요거 이제 해주면 어떻게 돼? TB분의 A는 상수고 그 T를 인테그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T 제곱 이렇게 되잖아. 여기에 0부터 TB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거? TB 제곱 아니면 2TB분의 A T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TB 없어지고 0 넣으면 제로니까 2분의 A TB 이렇게 된다고. S0는 인테그레이트 덤프에서 이 지점에서. 그 다음에 N0를 구해봅시다. N0. N0는 뭐 이 더 구해서 N0는 뭐 지난번 했던 거랑 똑같아. N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D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N0로 해보면은 N0 자체는 제로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N0의 제곱이라고. 제곱의 expectation이라고. 그러면은 인테그랄 두 개에다가 여기다 expectation NT N 타우 이렇게 되겠고 DT D 타우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뭐 오늘 퀴즈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뭐라고? 2분의 N0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될 테니까 2분의 N0의 이게 델타가 하나 없어지면서 0부터 TB에 이게 1 DT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거 또 파란색으로 해버렸네. 뭐 파란색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 뭐 그냥 2분의 N0의 0부터 다 적읍시다 그냥. 0부터 TB에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에다가 D 타우 뭐 DT D 타우 이렇게 해주면은 요걸 인테그럴 해주면 뭐가 된다고? 이게 1이 된다고. 이게 1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N0에 0부터 TB에 1에 D 타우 이렇게 될 테니까 1을 0부터 TB까지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2분의 N0에 타우를 0부터 TB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2분의 N0에 TB 이렇게 되겠지. N0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SNR 나중에 이제 구할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SNR 이거 봅시다. SNR은 어떻게 되는 거야? expectation N0의 제곱에다가 그다음에 S0의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N0의 제곱은 여기서 뭐야 이게? 2분의 N0의 TB가 되는 거고 S0의 제곱이 S0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A TB 요걸 제곱하는 거라고. 그럼 제곱해주면 뭐가 돼 이거? 그럼 2분의 N0 TB에다가 4분의 A 제곱 T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A TB하고 TB하고 하나 없어지겠네. 그러면 4하고 2하고 없어지면서 2만 남고 그러면 2N0의 A 제곱 TB 이렇게 되겠네. SNR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메스트 필터로 구해보자고. 메스트 필터로 구해보면은 이거는 뭐 좀 모질할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메스트 필터로 구해보면은 두 번째로 S1 이 지점에서 이 값을 S1이라 하는 거야. S1은 이제 쭉 통과하고 되는 거니까 S1은 0 이게 이거 어떻게 해줘야겠네. ST에다가 컨볼루션 HT에다가 T가 TB 이런데 이때 우리가 여기 K를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K를 뭐 지난번에 해도 되지만 뭐 K를 1로 해서 해도 되니까 K를 1로 합시다 그냥. 뭐 K라고 둬도 전혀 상관없어. 어차피 비율이니까. 아니 그냥 뭐 K 그럼 그대로 둡시다 그냥. 뭐 두면은 그러면은 이게 K배의 0부터 TB 사이에 S의 타우에다가 이게 H의 TB 마이너스 타우 요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뭐 이렇게 되니까 요 TB가 결국 이게 아니 K는 요 빼줘야 되겠네. 빼줘야 되겠네. 요 HTB 요게 이제 K 베이 이게 S에 타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시 적어보면은 K배는 앞으로 빠져나가고 0부터 TB 사이에 S 제곱의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아까 S가 뭐였다고? S가 아까 뭐였다고? A TB분의 AT 이렇게 됐잖아. T분의 AT. 요걸 제곱해 주는 거야. T분의 AT. 그러면은 K배에 0부터 TB에 TB분의 AT 요걸 제곱해 준다고. D D 타우가 되겠지. D 타우. 여기서는 타우로 바꿨으니까 아규먼트를. 그러면 요걸 제곱해 주면은 요걸 제곱해 주면 어떻게 돼? 뭐 앞으로 ATB 요거는 빠져나가면은 K배의 TB의 제곱분의 A 제곱에다가 어떻게 0부터 TB의 타우 제곱 D 타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타우 제곱을 인테그랄 해주면 뭐가 돼? 김영창. 네. 어떻게 돼? 3분의 1 T의 그렇지. 3승입니다. TB의 제곱에다가 A 제곱에 3분의 타우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제곱에다가 TB에다가 제로부터 이렇게 되니까 이거 넣어주면 0일 때는 어차피 0이니까 위에 것만 해주면 된다고. 앞에 위에 거. 그러면 K배의 TB의 제곱에다가 A 제곱에다가 3분의 T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TB 분모가 이 TB 제곱이 있고 세제곱이 있으니까 하나 없어지고 두 개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3분의 K의 A 제곱 TB 이렇게 된다고. 이게 S1이 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N1을 구해야 된다. N1. N1이라는 건 NT에다가 HT를 해서 T가 TB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다시 적으면은 위에 보면은 0부터 TB 사이에 S의 N 타우에다가 곱하기 H의 TB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 K 베이 S의 타우하고 같거든. 같거든. 그러면 요걸 다시 적으면 어떻게 돼? K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0부터 TB 사이에 N 타우에다가 S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노이즈 파워를 또 구해야 되잖아. 그럼 expectation N1의 제곱 요걸 해줘야 되는데 그럼 요걸 제곱해 준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K 제곱이니까 expectation 이렇게 해주는데 K 곱하기 0부터 TB에 N 타우 S 타우에 D 타우 해줘야 되는데 곱하기 그 다음에 K에다가 0부터 TB 하는데 이게 두 개를 합치려면은 뭐 하나를 변수를 다르게 해야 되거든. 이 타우에 대해서 했으면 뭐 NT라 합시다. 뭐 이게 T가 안 쓰이고 있으니까 ST에 DT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개는 상수거든. K 요거는 상수거든. 그럼 앞으로 빠져나오고 expectation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K 제곱 빠져나오고 인테그랄 두 개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NT에다가 N 타우 ST에다가 S 타우 DT D 타우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근데 아까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된다고? 2분의 N0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해주면은 2분의 N0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이거 2분의 N0에다가 K제곱 이거 빠져나오고 0부터 TB에 하나 이제 빠져나오고 요 갈로 열고 0부터 TB 사이에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하고 타우에 뭐 ST에다가 DT 이렇게 T에 대해서 다 묶은 거예요. T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밖으로 뺀다고. 그러면은 S 타우에다가 D 타우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안에 거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거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T에 대한 인테그랄인데 이게 T가 타우일 때만 같은 거니까 결국 이걸 이렇게 다시 적을 수도 돼. X에 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S 타우라고 적을 수 있어. 어제 내가 뭐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걸 적고 나니까 뭐가 되는 게 이거는 상수가 된다고. 빠져나갈 수 있지. 그래서 이걸 빠져나가면은 이게 S 타우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0부터 TB 사이에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에 DT 해주면 요 인테그랄 해주면 뭐가 된다고 이거? 1이 된다고 했잖아. 델타를 인테그랄 해주면 0 아니면 1이야. 근데 이거는 T가 타우를 포함을 하니까 이게 T가 제로일 때, T가 타우일 때를 이 적분 구간이 포함을 하니까 1이 된다고. 1이 되면서 이제 S 타우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적어주면은 2분의 N0의
K제곱에다가 0부터 TB에 어떻게 돼 있어? S타우가 있고 또 S타우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게 하나 더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S타우의 제곱에 D타우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아까 S제곱, S타우의 제곱 요거를 위에서 계산했었어. 이걸 언제? 좀 전에 계산했었어. 언제? 여기서 S타우의 제곱 이거 계산했네. 요거 계산하니까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이거 어떻게 나왔어? K 빼고 요게 S제곱이 타우가 되는 거야. 요게 되잖아. 이게 사실 EB라고 해도 되는데 EB거든. 이게 K의 EB야. 여기서는 KEB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좀 EB로 적는 것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적는데 뭐 EB라고 적으면 훨씬 더 편해져. 이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N0의 K제곱에 EB 이렇게 되겠네. 또는 5월 2분의 N0의 K제곱에 아까 3분의 A제곱 TB 이렇게 되겠네. A제곱 TB 이렇게 두 개 똑같아. 이 EB가 요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SNR 구해보죠. SNR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expectation N1의 제곱에다가 분의 S1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S1의 제곱이 어떻게 이게 KEB라고 했잖아. KEB. 그럼 KEB의 제곱 여기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N0의 K제곱 EB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걸 다시 이제 분자에 있는 걸 다시 풀어서 주면은 EB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2분의 N0의 K제곱의 EB이기 때문에 K제곱 없어지고 그러니까 K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K를 여기서 뭐 이거 뭐 1로 하나 100으로 하나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응? 노이즈 그러니까 여기 K를 만약에 요 K 값을 여기서 K 값을 굉장히 높여주면은 신호가 증폭이 되는데 요 지점에서 신호도 증폭이 돼. S1 값이 커진다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 N1 값도 커지게 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둘 다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비율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그것도 EB하고 EB 하나 없어지면서 어떻게 N0에 2, EB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이걸 이제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이걸 다시 이걸 넣어 봅시다. 이게 EB 대신에 이걸 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3분의 N0에 2A 제곱 TB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인테그랜트 덤프에서 덤프 대 어떻게 이게 이거 다음 장에 합시다. 이게 좀 너무 페이지가 모자라네. 이거 SNR 비교를 해보자고. SNR 비교를 하면 이게 인테그레이트 덤프 대 뭐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매치드 필터 두 개를 비교하니까 SNR이 어떻게 나온다고? SNR 이때는 인테그레이트 덤프에서는 아까 어떻게 나왔다고? 여기서 어떻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2분의 N0의 A제곱 TB 이렇게 나왔어. 2분의 N제곱 2분의 N0의 A제곱 TB 이렇게 나왔고 매치드 필터에서는 어떻게 나왔다고? 3분의 2 N0 A제곱 TB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3분의 N0의 2 A제곱 TB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 나니까 잘 봐봐. 이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한다고. 어떻게 더 큰지가 SNR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보는데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똑같아. 이 부분이 N0의 A제곱 TB 이게 같다고. 이 두 개는 같다고. 그러면 앞에 상수가 더 큰 게 더 좋은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 같은 거니까 이거는 2분의 1 대 뭐야? 3분의 2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더 큰 거야? 2분의 1이 커? 3분의 2가 커? 성하연 네, 어떻게 더 커? 3분의 2가 더 큽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뭐가 더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워가 더 크다는. 파워가 더 SNR이 더 큰데 SNR이 더 크니까 어떤 인테그레이트 덤프 그 수신기가 좋다라는 거야? 아니면 매스트 필터 수신기가 좋다라는 거야? 매치드 필터가 더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이게 더 좋다라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는 요런 내가 지금 이제 요런 신호에 대해서 했었어. 요런 신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두 개를 정한 거야. 하나는 매치드 필터에 대해서 내가 인테그레이트 덤프에 대해서 이게 SNR을 구해본 거고
이쪽은 이제 메스트 필터에 대해서 쭉 구해본 건데 이게 처음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여. 처음 하면은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나 라고 생각할지는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한 번만 내가 쓰는 걸 이거 보지 말고 여러분이 혼자 이게 영장 다 덮어놓고 백지에다가 한번 이거 쭉 적어봐.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자기가 이걸 풀어볼 수만 있다면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좀 보면 막 헷갈려가지고 뭐 어떨 때 보면 막 델타 막 비슷한 것들이 막 있는데 굉장히 유사해. 이게 1번하고 이게 인테그리티 덤프에서 SNR 구하는 거랑 여기 메스트 필터에서 SNR 구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 내가 볼 때 한 95% 이상 두 개 똑같아. 조금씩 다르다고. 조금씩만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게 뭐요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신호에는 이게 메스트 필터의 SNR이 인테그리티 덤프의 SNL보다 크기 때문에 네, 성능이 더 좋다 라고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가 있다고. SNR을 가지고도 요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 이게 이런 신호를 보냈을 때 이런 신호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이런 신호를 보냈을 때 내가 수신기를 1번처럼 할 거냐 아니면 2번처럼 할 거냐에 따라서 요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요 상태에서의 SNR이 두 개가 달라진다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달라진다고. 인테그리티 덤프처럼 그냥 인테그랄만 해주느냐 아니면 메스트 필터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결국은 뭐 이 메스트 필터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지. 성능이 더 좋다고. SNR 관점에서.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 이게 뭐 그냥 뭐 하다 보면은.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한 별을 한 20개 하고 싶어 진짜로. 시간만 되면 한 20개 치고 싶어 이거.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딱 기말고사 문제로 딱 내면 딱 좋을 것 같아 이거. 이 문제. 이 1번 문제 거의 내가 볼 때 한 99% 이상 기말고사에 그대로 나올 거야. 내가 이 신호를 바꾸고 이 신호가 아니라 이 신호 대신 이제 다른 신호를 바꿀 거지. 대체할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라. SNR 측면에서 비교하여라 라고 분명히 그 시간이 나올 거고. 내가 이걸 사실 문제는 원래 처음에는 적분식으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S0하고 이게 N0를 적분식으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만 나타내면 돼. 사실 답은 여러분 오늘 퀴즈 답은 인테그리티 덤프에서는 S0가 요렇게 나타나고 이 N0가 요렇게 나타나고 요까지만 하면 돼. 뒤에 거는 뭐 사실 뭐 이게 SNR까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S1은 이렇게 나타나고 S1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 요까지 하면 더 좋겠네. 요까지 하고 NT도 이렇게 요까지만 딱 표시하면은 뭐 오늘 퀴즈로는 맞는 얘기인데, 이까지는 내가 왜 SNR까지 구하라고 하지 않았냐면 이 퀴즈에 그까지 구하라면 내가 볼 때 여기 구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 지금 일단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뭐 하여튼 요까지 풀어준 건 이거는 기말고사에는 거의 뭐 나올 확률이 거의 뭐 1이야 1. 거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반드시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걸 풀 수 있어야 돼. 그것도 굉장히 꽤나 보면 알겠지만 푸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 적어도 2점 이상은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덮어두고 몇 번 이제 따라 해보고 몇 번 같이 풀어보고 내가 하고 있는 요것들을 보지 않고 풀어보고 나서 스스로 풀어봐야 돼. 스스로 이제 좀 따라가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덮어두고 백지에 적어봐야 돼요. 백지에 적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얼만큼까지 알고 있는지를 그걸 알 수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요 정도 알고 있구나. 내가 분명히 수학이라는 게 수학이나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수학에 관계된 수식이 나오는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걸 자꾸 이제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노트나 아니면 뭐 이런 강의 자료 이런 것들 자꾸 보면서 이게 가다 보면은 어떤 스텝이 있어요. 시작 지점이 있고 수식이라는 게 어떤 스텝이 있고 스텝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게 시작 지점이면 이게 시작점이고 이게 결론이면은 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냥 쭉쭉 가는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근데 중간에 한번 어떤 스텝이 굉장히 어려운 스텝이 있어. 요것만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얘야 이것만 넘어가면은 다른 것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못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은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냐라고 확인하려면은 잘 모를 때마다 그냥 그냥 노트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걸 혼자 넘어가야 된다. 혼자 해봐야지. 혼자 해봐야지.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다고. 남들하고 같이 계속 하면서 누가 조언해 주는 걸 가지고 막 계속 하다 보면은 막 자기도 아는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면은 자기 혼자 해보라고 하면은 잘 몰라. 이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모르는 거야. 이 스텝을 내가 모르는구나라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걸 알아야지 그게 공부하는 거라고. 그게 공부하는 거라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냥 대충 공부하고 나면은 다 그러잖아. 보면은 대충 공부하고 나면 다 아는 것 같아. 이것도 아는 거, 저것도 아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뭔가 깨닫는 게 있어. 그런 과정이 많이 겪어야지 이제 여러분이 내가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좀 결론에 좀 더 도달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 이진통신 시스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제 무슨 마치 하나만 보내는 것 같아. 이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마치 이 신호만 보내는 것 같아. 이 신호만 이거 1일 때 요런 신호 1일 때 요런 신호만 보내는 거 같잖아. 1일 때 요런 신호 어떤 ST라는 것만 보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만약에 ST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0부터 TB 사이에 앰플리튜드가 A 이런 걸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돼? 1이면은 ST를 보내고 1이면 1을 보낼 때는 1을 보내. 이렇게. 1을 보낼 때 ST고 0을 보낼 때는 마이너스 ST를 이렇게 보내거든. 이렇게 보내거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보낸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거 메시지 필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개를 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전혀 걱정할 게 없어.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똑같아 그냥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일 때 이렇게 보내고 0일 때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내거든. 마이너스로 이렇게 마이너스 보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 필터로 이런 신호를 보낼 때 받는 게 이렇게 받는다 했잖아. 이렇게 받아야 된다 했잖아.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된다 했잖아. 0부터 TB 사이에 이게 A, T, A, 아니 AK, K, 이게 K, A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야 되거든. 메시지 필터가 이렇게 해서 받으면 요 지점에서 잘 보세요. 만약에 이쪽에서 RT가 저쪽에서 1을 보내면 내가 뭘 받는 거야? 1을 보내면 저쪽에서 1을 받으면 ST에다가 더하기 NT 이렇게 이 1을 보냈으면 1을 보냈으면
0을 보냈으면 내가 뭘 받는 거야? 마이너스 NT, ST 더하기 NT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 지점에서의 S0를 봅시다. S0. S0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S0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뭐 했지만은 K에 이게 0부터 TB에 S의 제곱의 타우 뭐 T라고 해도 돼. 이거 사실 뭐 이게 아르구먼트가 1을 보냈을 때 요렇게 되고 0을 보냈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에 0부터 TB에 S제곱의 타우에 D 타우 요렇게 된다. 0을 보냈을 때는 요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N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N0, 요 지점에서 N0는 저쪽에서 0을 보내든지 1을 보내든지 똑같아. 뭐 어떻게 0부터 TB에 어떻게 이게 아까 KA ST NT 이게 아니 이게 NT 그 다음에 S에 KA ST 뭐 DT 뭐 요런 식으로 되지. 뭐 타우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이걸 0을 보냈든지 1을 보냈든지 NT는 똑같은 거야. N0는 똑같아. 두 개가. S0만 달라진다고. S0만. 저쪽에서 1을 보내느냐 0을 보내.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ST를 보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했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하려면 저쪽에서 0을 보냈든지 1을 보냈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내잖아. 그러니까 1을 보내든지 요걸 보내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보내든지 1이면은 요렇게 보내는 거고 0이면은 요렇게 보내는 거지. 요렇게 보내는 거지. 1이면은 요렇게 보내고 0이면 요렇게 보내고. 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응?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보낸다 하더라도 이게 메스트 필터는 전혀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야.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요렇게 보내면 이 에타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된다고. 노이즈는 똑같고 요게 양의 어떤 값이 나오면 요거는 음의 값이 나오거든. 음의 값이. 그러니까 요 0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디시전을 내릴 수가 있다고. 노이즈는 어차피 똑같이 섞이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이게 S1T.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일반적인 건데 뭐냐 하면은 1일 때는 요런 건 실제로 안 써. 예를 들어서 1일 때는 뭐 요런 시그널 보내고 0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그널로 보내는데 이렇게 또 할 수는 있잖아. 할 수는 있거든. 가능은 해. 가능은. 가능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안 쓴다고. 실제로는 이 바보만 쓰는 거야. 하지 않는다고. 뭐 이유는 이제 BR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거꾸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엔티포달 시그널이라고 그러는데 1이면 뭐 이게 그러니까 요런 시그널. 그러니까 요런 시그널 만약에 1이면은 뭐 어떤 렉탱귤 펄스 이게 뭐 1V 이렇게 보내고 0일 때는 이렇게 삼각 펄스로 마이너스 1V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나는 뭐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게 1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1이면은 요런 시그널, 0이면은 요런 시그널을 보내든지 또는 1이면은 뭐 요런 시그널, 0이면은 마이너스 요런 시그널 보낼 때보다도 만약에 1이면은 1이면은 뭐 요런 시그널, 0이면은 뭐 나는 요런 시그널 보내겠다. 아니면은 뭐 1이면은 뭐 요런 시그널, 2면은 뭐 요런 시그널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성능이 안 좋아 이게. 안 좋다고. 성능이 안 좋은 거는 이건 BER로 설명해야 돼. BER로 설명할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다 이런 걸 이제 안티포달이라고 그래. 안티포달. 안티는 안티 세력이다. 이건 반대 세력이다 말이야. 안티포달. 뭐 이 포달 하면은 뭐 어떤 극 뭐 이런 말인데 이 서로 거꾸로 한다는 이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로 이렇게 하는 걸 안티포달이라고 그러는데 안티포달. 안티포달 시그널링 요렇게 한다고. 요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 여기서는 뭐 이게 좀 제너럴하게 한다고 뭐 S1T하고 S2T 여기에 뭐 마치 막 이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데 전혀 관계 없어. 그래서 뭐 하나는 플러스로 하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거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1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엔티포달 지금 생각해 봅시다. 1일 때 이런 시그널이고 이런 시그널에 대한
우리가 메스트 필터는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생겼어? 0부터 TB 사이에 이렇게 되면 메스트 이거에 대한 메스트 필터는 어떻게 생겼어? 김재현. 네, 교수님.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이거 뭐니? 이뭐 1볼트라 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A라. 똑같이. 그렇지. 똑같이. 응? 똑같아. 메스 볼트 요렇게 해줘야 돼. 이게 A 볼트 0부터 뭐 K를 해줘도 되니까 뭐 그건 뭐 앰플리튜드는 좀 달라져도 되는데 그럼 만약에 0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시그널을 보내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겠다. 그럼 요런 시그널에 대한 이 메스 필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황민진 이런 시그널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게 응? 뭐 마이너스 A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면 광민진 또 어디 갔어 또? 틀어놓고. 근데 전에 얘기했지만은 내가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은 결석이야. 결석 처리하는 거야. 결석 처리.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 신담이. 네. 이거 어떻게 이런 시그널이 있다. 요런 메스 필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똑같이 똑같아. 이게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아.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AK를 할 수 있는데 뭐 이건 똑같아. TV 사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요렇게 이 메스 필터가 요렇게 돼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1이면은 이게 맞는 메스 필터는 요런 메스 필터가 되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메스 될 때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A고 이게 마이너스 A 같으면 그럼 요거를 샘플링해서 요 샘플링 안에 TB에서 가져와서 하나는 더하고 빼기 해준다고. 빼기. 그럼 빼기해서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서 오는 거는 요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 이거는 요렇게 해서 거꾸로 해서 들어오는 거. 요거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거든. 마이너스 1 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이 시그널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A로 돼 있는 거 마이너스 1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하는 건 똑같다고. 똑같다고 그냥.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거든. 마이너스를.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건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R2로 들어가는 거는 이걸 마이너스로 해주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다른 것처럼 막 보이는데 이게 이게 보면은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봐서 이렇게 해서 HT가 여기 H1T 그러니까 H1T 여기에 대한 메스트 필터 여기에 대한 메스트 필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H2T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메시지 필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더하기 하는데 위에 건 더하기고 마이너스고 사실 요렇게 해줘도 돼. 여기서 이걸 가져가서 요렇게 해줘도 돼. 이렇게 해주면은 잘 보세요. 이게 RT에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이 들어온 시그널이 RT라고 합시다. RT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H1T하고 H2T는 어떤 관계에 있어? H2T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H1T하고 똑같다고. 똑같다고. H1T는 똑같다고. 그러면은 요 패스로 들어가는 순간 이 첫 번째 패스 봅시다. 요 첫 번째 패스, 이쪽 패스, 1번 패스, 이게 2번 패스라고 합시다. 그럼 1번 패스로 들어가는 시그널은 어떻게 되는 거야? RT에다가 컨볼루션 H1T 이렇게 되고 2번 패스로 들어가는 건 RT에다가 컨볼루션 H2T인데 H2T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RT에다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고. 컨볼루션 H1T 이렇게 된다고. 요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게 또 여기 이 3번에서 보자. 3번은 1번하고 2번하고 두 개를 합하는 거야. 빼기 나는 거야. 3번은 1번 빼기 2번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RT에다가 컨볼루션 HT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RT에다가 컨볼루션 H1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RT에다가 컨볼루션 EHT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고.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에 상수 이거는 이 상수 이거는 2는 큰 상관없다고 했잖아. 상수 이건 2 곱하기 이 RT에다가 컨볼루션 HT를 해서 요 지점에서 어떤 값을 하는데 요 HT가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돼서 이거 K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거든. 이걸 두 배를 하나 이게 이렇게 하나 그냥 하나로 해서 하나 두 개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SNR 관점에서는. 이게 2가 나와서 전체로 해서 두 배가 될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신호도 2배가 되고 노이즈도 2배가 돼가지고 파워로 계산하면은 결국은 4배씩 되겠지. 그럼 둘 다 나눠주면 SNR 관점에서 똑같다라는 거야. 전혀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H1T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에타로 하는 거랑 요 지점에서 SNR은 요즘에 SNR은 이렇게 해서 1에 대해서 H1T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H2T 물론 H2T는 마이너스 H1T야.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하는데 이 위에 건 더하기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지점에서의 SNR이랑 두 개가 SNR은 같아. 이게 두 개가 같다고. 같다고. 이게 이렇게 되면 같다고. 그래서 뭐 굳이 이걸 할 필요 없다고. 여기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어. 책에서는 보면은 아까 우리 강의 자료 보면은 이게 마치 먼저 이게 샘플링 요 TV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합하는 건데 이 두 개 똑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라고.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해놨거든. H1T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H2T 이거 마이너스 H1T인데 이렇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 두 개 같은 거야 이거. 이거랑 같은 거야. 같다고. 두 개 같은 거. 이 두 개는 완전 같은 거고 1번하고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만약에 3번 있으면 2번하고 3번은 완전 같은 거고 이게 지금 더하기를 먼저 하느냐 이거 지금 TV에서 가져오는 걸 먼저 하느냐 이 두 개 차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개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1번하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1번하고 2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2번이 훨씬 구현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구현하기 어렵다고. 이게 2나 3이 2나 3이 구현하기 어렵다고. 왜? 잘 봐봐. 이거 필터가 2개씩 들어가잖아. 이게 필터가 2개씩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필터가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그냥 하나만 들어가면 되잖아. 이거 하나만 들어가잖아. 똑같다고. 이게 H1T 대신에 뭐 이게 EH1T라고 하든지 뭐 이거 하면 두 개 또 완전히 똑같잖아. 이게 같으니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뭐 이게 좀 약간 뭐 복잡한데 여러분들 보기에 좀 약간 복잡하긴 복잡한데 그래서 뭐 이게 뭐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갑시다. 요 부분은. 그래서 뭐 두정화 필터에 이게 HT가 뭐 ST, DT를 사용해도 뭐 출력은 동일하는데 뭐 이런 거는 당하기가 넘어가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또 하나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지난번에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또 왜 또 안 먹어 이것도 잠깐만 뭐 안 먹는데 이것도 껐다 다시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해 지금. 지난번에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결국은 이 메스트 필터가 굉장히 좋은 거야. 메스트 필터가 이 중간 보스가 된다고. 왜냐하면 SNR 맥시마이저 하기 때문에 SNR을 디션 내리기 직전에 SNR을 최대화시키기 때문에 SNR을 최대화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필터라는 말을 쓰는 순간 필터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HT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순간 우리가 뭐 이름은 그냥 필터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필터를 하게 되면은 뭐 RT를 해서 요 지점에서 뭐 RT가 뭐 ST 더하기 NT 이렇게 되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디션내리 족지는 요즘에 봅시다. 뭐 에타보다 요 크면 요 지점에서 S0는 결국 S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거 T가 TB일 때 그 다음에 N0는 NT에다가 컨볼루션 HT
t가 tb일 때 이렇게 해주네. 이 컨볼루션을 해줘야 된다. 이게 문제가 컨볼루션. 뭐 얘기했지만 컨볼루션이 이거 쉽지는 않아 이게. 우리가 지금 하듯이 하면은 뭐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컨볼루션이 어렵다고. 그럼 이거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요? ST 아까 뭐 했지만은 HT에 컨볼루션에서 T가 TB일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게 0부터 TB 사이에 S의 타우에다가 H의 TB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했는데 이게 HT가 어떻게 된다고? K 베이 S의 이게 타우로 바뀐다고 했지. 왜냐하면 H의 T가 K 베이 S의 TB-T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거꾸로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놨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바꿔 나가니까 이거 K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0부터 TB에 S 타우에 곱하기 S 타우, D 타우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컨볼루션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전체를 이렇게 해놨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그냥 그대로 수식으로 옮겨보자고. 그러면은 이게 ST가 들어오면은 여기 보면은 ST가 만약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 곱하기 K 베이 ST 이게 지금 타우기 때문에 좀 약간 뭐 아규먼트만 달라진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해서 어떻게 이걸 인테그럴 해주면 되지. 0부터 TB에 DT 이렇게 인테그럴 해주면 돼. 이거는 인테그리티 덤프처럼 이렇게 곱해줘서 이제 하는 거니까 좀 이거는 인테그리티 덤프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랑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SNR을 구한다. 뭐 요게 되는데 지금 메시트 필터로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은 어떤 필터를 통과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하기는 말은 좋아. 말은 좋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구현해서 하다 보면은 메시트 필터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컨볼루션이라는 걸 해줘야 돼. 컨볼루션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컨볼루션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컨볼루션 굉장히 제한된 것들만 우리는 컨볼루션을 할 수가 있다고. 컨볼루션이 어려워. 컨볼루션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컨볼루션을 이제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메시트 빌드까지 다 해서 이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ST가 만약에 이게 입력 신호라고 그러면 이게 입력 신호다. 입력 신호면 요거 그대로 하면 결국은 입력 신호가 뭔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KST를 곱해서 인테그럴 해서 TB까지 인테그럴 해서 가져가면은 이게 SNR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메시트 필터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이 메시트 필터는 똑같은 거야. 이게 H의 T를 통과해서 나오는 요 지점. 요게 똑같은 거지. 이 역할이 똑같은 거야. 이거랑 같은 거야. 이게 두 개 같다고. 같은데 밑에 거는 컨볼루션을 해줘야 되고 수식적으로 말해요. 수학적으로 밑에 거는 컨볼루션을 해줘야 되고 위에 거는 그냥 곱하기 해서 인테그럴 해주면 되거든. 곱하기 해서 인테그럴 해주면 되고 훨씬 더 직관적이라는 거야. 직관적이라고. 들어오는 신호에다가 뭐 자기 자신 신호에 뭐 K배, 이건 K배잖아. K배. 자기 자신의 K배에서 제곱해 준다. 사실은 이게 콜레이션을 두 개 구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콜레이션을 구하는 거야. 이게 내가 뭐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호에다가 XT랑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냐 요걸 해주는데 요렇게 되거든. 뭐 어떤 일정 기간 뭐 A부터 B까지 X의 T에다가 Y의 컨볼루션 T 이렇게 되는데 이게 리얼 시그널이면 이게 두 개가 컨주게이트가 없어지잖아. 이게 리얼 시그널이면 이렇게 된다. A부터 B에 XT에다가 YT, DT 이렇게 될 거라고. 리얼 시그널일 때는 이 두 개를 곱해서 이걸 해주는 걸 주로 이걸 우리가 코릴레이션이에요. 코릴레이션.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야. 코릴레이션을 구할 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XT와 YT가 얼마나 비슷하냐? 한지 정도를 측정할 때. 얼마나 비슷한지. XT하고 YT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그 정도를 측정할 때 우리가 보통 두 개를 곱해서 인테그럴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어떤 신호가 있어. 어떤 XT라는 신호가 있어. XT하고 가장 비슷한 신호, 어떤 신호가 가장 비슷할까? XT랑 가장 비슷한 신호. XT하고 어떤 신호하고 YT하고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어떤 신호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XT에 대해서. XT가 어떤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Y를 정해야지, 이게 최대가 될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정환. 네, 교수님. 어떤 신호를 하면 XT는 주어진 거야. 이거는 주어진 거고. 주어졌을 때 네. 어떤 Y를 선택해야지, YT를 선택해야지 야 코릴레이션이 가장 좋을까? XT랑 비슷해야 어떻게 하면 XT. 되겠어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 0, 뭐 A부터 뭐 B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XT랑 YT를 곱하기 해서 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하면 제일 커질 것 같아? 어떤 신호일 때? XT가 주어졌을 때 YT를 나보고 아무거나 고르라고 해서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XT를 주면서 YT를 골라서 하는데 이 두 개를 곱하기 해서 이 콜레이션이 가장 좋은 거를 고르라 하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 XT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XT야. 내가 원하는 답이 다 그거야. 잘했어. XT야. 이 YT가 XT일 때 그게 제일 좋은 거야. XT일 때. 자기 자신하고 제일 똑같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다르게 해가지고 주민철이 있는데 주민철하고 이 세상에 가장 비슷한 사람 한 사람 골라라고 그러면은 물론 뭐 우리 딸 보면은 나랑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사람도 뭐 지나가다가 뭐 어떻게 뭐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분장을 해서 내가 내하고 나랑 제일 비슷해. 나랑 내 자신 제일 비슷하다고. 제일 비슷하다고. 이것도 똑같다고 이게. 이 콜레이터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이게 들어오는 신호가 있으면은 들어오는 신호, 이 보내기로 한 신호잖아요. XT.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물론 K배를 할 수는 있어. K배를 해도 이게 SNR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 자기 자신을 곱해서 인테그럴 해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자기 자신의 콜레이션이 제일 좋다라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이 컨볼루션보다도 훨씬 더 직관적이거든. 훨씬 더 직관적이야 이게.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설명할 때 많이 써. 앞으로는 이렇게만 다 쓸 거야. 이게 베스트 필터로 하면은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아. 두 개가 동일하다고. 수학적으로 동일하다고. SNR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동일한데 내가 베스트 필터로 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제 코릴레이터로 얘기를 할 거야. 이 이름을 이걸 코릴레이터라고 그래. 코릴레이터.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생각해 보면 ST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ST로 받아서 자기 자신한테 거 받아서 인테그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왜 그러면은 ST에 대해서 하는 거야? 아니 RT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왜 ST냐? RT가 ST 더하기 NT라고 했는데 내가 NT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 그랬어? 뭐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없어. 여기에 대해서 콜레이션을 구할 수가 없다고. 뭔가 내가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뭐 맞출 거 아니야. 내가 뭐가 온다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맞출 거 아니야. 내가 뭘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가지고 콜레이션을 맞출 수는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NT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NT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야 그냥.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맞추겠다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맞추겠다고. 요 콜레이터가.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SNR을 구해보면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게 ST가 이게 들어온다. ST 더하기 NT가 RT가 이제 들어온다. 이게 들어왔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K베이 ST를 곱하고 인테그랄 0부터 TB에 ET를 해주고 여기에 가져갈 때 이렇게 가져온다. 요 지점에서 SNR 구해봅시다. 이 지점에 SNR. 그러면 S0는 어떻게 돼? ST가 쭉 곱해지는 거잖아. ST가 여기에 들어와서 ST가 곱하기 K베이 ST에다가 곱하기 해서 인테그랄 0부터 TB 사이에 DT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거 아까보다 내가 막 무슨 컨볼루션 한다고 뭐 뒤집어주고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바로 나오네 그냥. 그 다음에 N0는 어떻게 돼? N0. NT가 쭉 나오는 거니까 NT에다가 곱하기 K베이 ST에다가
dt를 해서 인테그랄 0부터 tb에서 이거 훨씬 더 편하네. 아까보다 훨씬 편해. 그리고 직관적이고 왜냐하면은 이걸 왜 st를 곱해주느냐 하면은 여기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자신을 곱해줄 때 최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걸 이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 콜리레이션이 최대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곱해줄 때가. 나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 주민철이라는 거야. 나랑 아무리 어떤 비슷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보다는 내 자신 주민철이 그를 비교시킬 때가 제일 비슷해. 아무리 다른 사람은 나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나만큼 비슷하지는 않다고. 그래서 요걸 해서 이렇게 해주다 보면 요거는 k배의 0부터 tb의 s제곱 t의 dt 이렇게 되고 요거는 k배의 0부터 tb의 nt의 st의 dt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이게 아까 뭐라고 st를 제곱했을 때 요걸 우리가 이름 뭐라고 한다고? st를 제곱해서 dt 0부터 tb까지 요 인테그럴 해준 걸 요걸 이름 뭐라 한다고? 정채원. 정채원. 얘네는 틀어놓고 어디 가는 거야? 조윤지. 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아까 이름을? 비트 에너지요. 그렇지. EB라고 한다고. 잘했어. EB. EB. 이걸 EB라고 한다고. 우리 EB, S제로가 EB로 나오는 KEB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요 밑에 거는 약간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아까 했듯이 expectation N0 제곱해 주면은 똑같아. 아까 그랑. 그러면 K 제곱하고 인테그럴 2개 들어가고 TB 들어가고 expectation NT에 N타우에다가 ST에 S타우에다가 DT D타우 이렇게 되고 이게 아까 어떻게 된다고? 2분의 N0에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면서 인테그럴 하나 없어지고 이게 뭐 2분의 N0에 앞으로 나가고 K제곱 이렇게 되면서 0부터 TB에 어떻게 S제곱의 T에 DT 이렇게 된다고. 그럼 아까 요 위에 했듯이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뭐라고 이게 위에 똑같잖아. 이게 EB라고 된다. EB. 그럼 요거는 전체적으로 2분의 N0의 K제곱 EB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SNR 여기서 구해보면은 SNR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expectation N0의 제곱에다가 S0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2분의 N0의 K제곱 EB 해주나? 이 위에 보면 KEB K제곱 EB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K제곱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K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K는 0만 아닌데 0이면은 신호가 아예 안 나오니까 이 곱하기 0을 곱해지 K가 0이라면 이게 0을 곱해지 0 곱하기 ST니까 0을 곱하는 거거든. 0을 곱하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지. 그 뭐 0을 하면 안 되지만 다른 걸 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 0만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 1하고 요 하나 없어지고 그래서 N0의 2B 우리가 메스트 필터 할 때랑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면은 요게 코릴레이터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은 완전 똑같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다. 이게 KEB를 이게 곱하기 해서 자기 자신을 곱하기 해서 인테그럴 내주어서 그러면은 이게 콜레이션을 말하는 거거든. 그게 코릴레이터라고 그래. 코릴레이터. 자기 자신을 곱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신호랑 얼마나 비슷한지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얼마나 ST와 얼마나 비슷한지. 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콜레이터 요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된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아까 했듯이 만약에 뭐 1이면 S1T를 보내고 0이면 마이너스 ST를 보내면은 S1T를 요거는 1이면은 저쪽에 보내는 시그널이 ST가 예를 들어서 S1T를 보내고 1이면은 1을 보낼 때 S1T를 보내고 2면은 S2T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는 S1T를 곱하고 하나는 S2T를 곱해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주면 돼. 더하기 빼기 해주면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 샘플링하는 요거는 뒤에 해도 괜찮아. 이거는 여기에 있어도 되고 요게 여기 있어도 돼. 여기 있어도 되고 둘 다 전혀 상관없어. 더하기 빼기 해주고
그렇게 하나 두 개가 똑같은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S1T하고 S2T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마이너스 S2T의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두 개가 마이너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1이면 요런 시그널 보내고 2면은 뭐 요런 시그널 이렇게 보내면은 이거 너무 비슷해. 이게 비슷하잖아. 이런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이거? 응? 요렇게 보내면은 너무 안 좋으니까 완전히 다른 걸 보내는 게 낫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통신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통신을 하는데 약속을 해야 돼. 디지털 통신을 한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두 개 통신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를 보내기로 했다고. 그런데 이제 A라는 사람, 어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B한테 이게 뭐 일방적으로 보낸다 합시다. 1번으로 예를 들어서 1이면은 1이면은 쌍둥이 중에서 형을 보내고 뭐 남자 형제라고 생각하면 이게 1이면은 1을 보낼 때 쌍둥이 동생을 보낸다. 0을 보낼 때 만약에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 생각해봐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A하고 B하고 이제 통신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쪽에 뭐 어떤 뭐 1이나 0이나 하지만 이거는 OK이고 이거는 거절 이렇게 하기로 했어. 지금 완전 전쟁을 하기로 했어. A 나라고 B 나라고 두 개 전쟁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 전에 약속을 한 거야. 내가 사신으로 보낼 건데 사신 중에서 그 우리 쌍둥이가 우리나라에 쌍둥이가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있어. 둘이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가 있는데 형을 보내면은 내가 이제 당신 나라에서 요구하는 걸 내가 오케이로 해서 전쟁 안 하는 거고 쌍둥이 동생을 보내면은 거절하기로 했다고. 아니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헷갈릴 게 많잖아.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고. B 나라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도 오케이면은 그냥 오케이면은 뭐 남자를 보내고 예를 들어서 뭐 거절할 것 같으면은 뭐 여자를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훨씬 쉽잖아. 이게 구분하기가 쉽잖아. 구분하기가 쉽다고. 구분하기가 쉽다고.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1을 보낼 때는 뭐 요런 시그널 보내면은 0을 보낼 때는 뭐 요런 시그널 이렇게 보내면은 훨씬 구분하기 쉽다고. 완전 반대니까 구분하기 쉽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1일 때는 뭐 요런 시그널 보내고 0일 때는 뭐 요런 시그널 보낸다 합시다. 이 두 개 뭐 구분할 수는 있지만 노이즈가 만약에 섞였을 때가 문제거든. 노이즈가 이 두 개가 노이즈가 섞였을 때 뭐 이상하게 보일 거라고. 이렇게 노이즈가 섞이면은 막 이상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뭐 이 노이즈가 막 섞이니까 이 노이즈 섞여가 이 노이즈가 섞여서 이렇게 된 건지 이게 원래 신호가 그렇게 됐는지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알 수가 없다고. 여기는 노이즈 섞이더라도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두 개가 전혀 다른 거가 되지. 응? 그러니까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서로 완전히 다른 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S1T하고 S2T가 마이너스 관계에 있을 때는 사실 요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 하나를 합치면은 요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요걸 합치면은 그냥 2배의 KS1T를 곱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K는 상관이 없잖아.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누기 해서 뭐 빼기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빼기를 해서 이렇게 할 때도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내가 얘기했던 최종 보스, 최종 보스가 뭐라고 이 디지털 통신에 뭐라고 BER이라고. BER. 이걸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걸 BER을 최소화시키는 걸 우리가 옵티멀 리시버라고 그래요. 옵티멀 리시버. 이 BER을 이제 다루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BER이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중간 보스인 SNR 가지고 있거든. SNR을 최대화시키면은 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 했다고? SNR 최대화시키는 걸 이름을 뭐라 했다고? 한병근. 네. 뭐라고 했다고? 매치드 필. 그래, 매치 필터이고 매치 필터랑 똑같은 게 뭐였다고? 코릴레이터라는 거. SNR 똑같고 SNR 똑같아요. 그래서
메스트 필터나 콜레이터나 요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의 최종 보스인 이제 BR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러 가야 돼. 이게 이제 쉽지만은 않아. 이제 확률적인,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확률을 하는데 이것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expectation NT N 타우가 이게 2분의 N0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물론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워. 이게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 이거 사실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잘 몰라. 거의 잘 몰라. 이게 뭘 말하는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왜 델타의 T-T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요것도 요까지는 알아야 되지만, 확률적인 거 좀 알아야 되지만, 여기에는 이거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돼.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나오면서 이제 뭐 Q 펑션 이런 게 나오고,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제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내가 가우시안 분포를 하면서 뭐 Q 펑션을 뭐 10번씩 적으라고 내가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거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BR을 이제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 하여튼 그렇고, 뭐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뭐야, 조승명 뭐야? 지금 수업 들어왔다. 1시 51분에. 조승명 뭐 하여튼 지각으로 내 처리할게.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오늘 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 내가 그 이해해. 분명히 확률적인 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보통 뭐 회로 이론이나 아니면은 뭐냐, 뭐 전자회로나 이런 데서 배우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 뭐 그 응용 수학이나 이런 것도 배운 거랑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확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여러분한테 처음에는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뭐 이게 뭐 이게 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좀 꼭 반드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뭐 기말고사에 거의 뭐 100% 거의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오늘 퀴즈 문제는 반드시 본인이 풀어봐야 돼. 본인이 이거 보고 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백지 놔두고 내가 좀 몇 번 공부했다 생각하면은 백지를 두고 그걸 한번 쭉 한번 본인이 풀어보라고. 그래야지 내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걸 알아야지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내가 어디까지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못하면은 그걸 아무리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내가 거기에서 잡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어디까지 내가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 좀 필요가 없어. 어떻게 생각해? 그렇고, 질문 없으면 뭐 마칩시다. 보니까 뭐 광민진